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기출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제5편 거시경제학 ADAS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AS라는 것은 AD가 총 수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AS가 총 공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AD 곡선은 우리가 ISLM 곡선을 통해서 도출하고요. AS 곡선은 이렇게 원래 이제 생산함수를 통해서 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루카스 공급 곡선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까지 반영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와 AS 곡선, 이게 디맨드 곡선과 서플라이 곡선을 나타내는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네, 그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총수요 곡선의 특성 볼게요. 자, 우선 총수요 곡선의 개념 뭘까요? 개념. 자, 우리가 경제 전체에 총수요를 나타내는 걸 어디 평면에 나타내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경제 전체에 총수요 관련된 내용을요. 수평축의 국민소득과 수직축의 물가축에 나타냅니다. 요게 AD 곡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살짝 도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출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자율이라든가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실질 부의 효과 이런 것도 얘기하죠. 실질 부의 효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경상수지 효과,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상수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율 효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인 도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요.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따라오셨어요?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여러분 ISLM 곡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Y가 되고 이자율이 되면 IS 곡선이 있고 LM 곡선이 있는데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Y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물가가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래서 얘가 우하향하는 물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도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 곡선은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IS와 LM 곡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출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AD 곡선의 이동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IS와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것은 LM을 우측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IS를 우측 이동시키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LM을 우측 이동시키는 확장적 금융정책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IS와 LM을 우측 이동시키게 되면 얘네들은 AD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 더 보면 기울기 볼까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요. 우리 AD 곡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S 곡선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IS 곡선이 완만하면 AD도 완만하고 IS가 가파르면 AD도 가팔라요. 그리고 LM과는
반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요거 통해서 문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80번 기출변형 문제고요. 난이도 하루 해놨습니다. AD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가가 변했을 때 찾으면 돼요. 자, 물가 하락, 하락, 물가 상승, 상승, 물가 상승 이렇게 있어요. 자, 답은 어떻게 될까요? 뭐 하나씩 그냥 살짝 먼저 볼까요?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화폐의 실질 가치라는 것은 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융자산이라고 할게요. 이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실질 부라고 할게요. 캐피탈, 본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P로 나눠주면 이게 어떤 실질적인 자산, 실질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인 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실질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산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게 돼서 우리가 실질 부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이해 가시죠? 이거 우리 잘 실질 부의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를 줄이려고 해. 아니 돈을 덜 갖고 다녀도 되잖아. 밥값이 10,000원 하다가 5,000원 되면 내 주머니에 밥을 먹기 위해서 10,000원을 보유했어야 되는데 이제 5,000원만 보유해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실질 여기 나와 있는 화폐 보유를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증가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뭐야? 그쵸?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C, I, G 아니면 순수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다음에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이거 맞고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가 되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할부로 구매하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소비 감소, 국민소득 감소. 이해되시죠? 다음 물가가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지니까 수출제의 가격이 우선 이거는 뒤에 국제금융 거기서 할 테니까 우선 이 정도 하세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와 상승으로 순수출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4,000원 하는 햄버거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빅맥 지수를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미국 돈으로 하면 4달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환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1달러가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달러가 1,000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4,000원이 아니라요. 만약에 8,000원이 됐다 할게요. 8,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1달러가 1,000원이면 4,000원짜리 하나 사 먹기 위해서는 이전에 미국 사람들이 4달러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데 환율이 지금 1달러에 1,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8,000원이 됐어.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니까 미국 돈으로 따지면 8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 사는 데는 8달러가 필요하고요. 미국에서 물건 살 때는 4달러만 있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그렇지. 순수출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순수출이 감소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다음에 5번 봅시다.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랑 반대야. 요거랑 같이 연결하세요. 자,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 아니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물가가 비싸져서 화폐도 많이 보유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 있는 것처럼 실질부도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소비를 많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583번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 하루 정리해 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총수요 관련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IS와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모두 총수요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1번이 틀렸죠. 왜요? 아니, 원자재 가격이 변하면 이건 어떻게 돼? 비용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트와 관련돼 있고요. 이렇게 코스트와 관련된 것은 AS와 관련돼 있다. AS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다음 2번. 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이게 줄여준대. 그럼 소비가 감소한다고. 소비가 감소하게 돼요. 이게 IS 좌측 AD 곡선 영향 미치고, 현금 카드 사기 증가로 현금 사용을 증가합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쵸. 현금 보유 비율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승수가 감소해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에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 가지고 소비가 이때는 증가한다고요.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하면 IS가 우측, AD가 우측 이렇게 되겠죠. 자, 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해서 유로 지역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순수출이 감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IS가 좌측으로 이동하니까 AD도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89번 문제는 난이도 계산 문제를 해서 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A국의 거시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총수요 곡선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려면 이게 IS, LM의 균형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S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Y는 CIG 이걸 보시면 돼. 그래서 Y는 CIG 여기서 IS 곡선을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LM은요. 여기를 보면 돼.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같을 때 거기서 결정하면 됩니다.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 여기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입니다. 자, 그러면 IS 곡선식 한번 볼까요? IS 곡선식. Y는 여기 보시면 CIG 이렇게 있잖아. C가 2 플러스 0.5 Y 그 다음에 I가 2 마이너스 R 더하기 G는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자, 이게 IS 곡선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LM 곡선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M은요,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잖아. 그 화폐 공급은요, 여기 보시면 3 이렇게 돼 있고요. 화폐 수요는요, 이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P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화폐 수요는 P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화폐 공급도요, 이렇게 나타내야 돼. P분의 화폐 공급이 이렇게요. 화폐 수요는 그대로 적었으면 되겠어요. 4 플러스 0.5 Y 마이너스 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IS와 LM 곡선을 같이 봐야 되는데 중간에 연결고리가 뭔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IS와 LM 곡선식을 이용해서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Y랑 P의 평면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평면에 그림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IS, LM의 두 개의 연결고리 중에서 Y를 이렇게 정리하면 P와 R이 남잖아. 그러면 안 되지. 지금 P와 Y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이 R 있죠. R 있죠.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자율을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P와 Y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흐름 볼게요.
첫 번째는 IS식을 도출하고 Y는 CIG에다 대입하면 IS 곡선식을 도출해낼 수 있고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 거기 식에서 LM 곡선을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거기 중간에 링크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자, 이자율이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Y랑 P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총공급곡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공급곡선은 우선 개념 한번 볼게요. 개념. 자, 한 국가가 생산하는 총공급, 총생산과 관련한 것을요. 어디 평면에 나타낸다? 한 국가의 총생산을 Y랑 P의 평면에 그림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의미와 도출 한번 볼게요. 도출은요, 우리 저 앞에 고전학파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총생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함수가 나와야 돼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노동과 자본. 자본은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노동에 따라서 생산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시장의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최적 노동 고용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노동시장에 이제 P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Y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한다고. 여기가 노동시장에 명목임금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화폐 수요가 되는데 화폐 수요는 VMPL 해가지고요. P 곱하기 MPL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P가 변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노동이 있고 Y가 있어요. 여기 생산함수 기억나십니까? 고전학파 앞에 할 때 얘기했었어요. 생산함수 노동과 자본 중에서 K는 고정돼 있어요. 여기 해당하는 게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있고요.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Y와 P 평면에 나타내서 물가가 P0일 때 거기 대응되는 국민소득이 여기 돼 있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물가가 증가했어. 물가가 올라갔어. P0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A에서 B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고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P1 이렇게 돼요. B 이렇게 되죠. A와 B.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에 대응하는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AS가 우상향하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겠지만 루카스 공급곡선 가지고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이거 암기하시죠. 완전 고용 산출량에다가 알파 P-P. 루카스가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반영해 가지고요. AS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죠. 자, 3번에 AS 곡선의 이동 한번 볼게요. 여러분, AS 곡선은 의미가 뭐냐면 AS는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자, 코스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은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증가 시 AS는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코스트가 감소 시 AS는 하방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2번 문제 되겠어요. 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돼 있는데요. 단기에 AS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우리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물가가 변했는데 여러 가지 가격이 경직돼 있거나 이게 루카스 공급곡선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주로 이제 고전학파는요. AS 곡선이 수직 이렇게 되고요. 케인즈 학파는요. AS 곡선이 우상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고전학파는 AS가 수직이다라고 하면 주로 이제 장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착각이 없어요. 착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단기에 착각이 있어요. 착각과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 변수. 여기서 이제 물가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요. 가격 변수가 얘가 바로 경직적이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학파는 착각이 없거나 없어 또는 가격이 신축적인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축적인 경우.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 뉘앙스가 들어있나 그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요 다 여기 정답이야. 여기 보시면 물가가 상승할 때 자기 상품의 상대 가격이 상승했다. 오인. 이게 뭐야? 착각. 생산자 오인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루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AS가 우상향하게 되고요. 나번 노동자가 기업에 비해서 물가 상승을 이번엔 뭐라고요? 노동자가 과소 예측 착각하는 거야. 이것도 맞아요. 노동자가 일루전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고요. 답은 볼까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메뉴 비용이 커서요.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의 판매량. 이 메뉴 비용이잖아요. 메뉴 비용이라는 것은 가격이 경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가지고 물건을 생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거나 아니면 명목임금이 경직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변했을 때 뭔가 고용 등등등 이런 게 변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 메커니즘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각이 있거나 이게 약간 단기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야. 케인즈가 얘기하는 거죠. 단기라는 뉘앙스가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경우로 보시면 돼. 착각이 있거나 가격 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직적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AS가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네 가지 잘 좀 정리하시죠. 다음에 595번 문제 좀 볼게요. 난이도는 중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시경제에 관련된 AS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AS 곡선 관련된 겁니다. 네, 맞아요.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상대 가격 변화에 관한 일시적인 착각은 여기 보시면 가격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 A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요. 이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만약 가격 변화가 아니라 그냥 다른 요인이 변하면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변하면 그것은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만 이거는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곡선상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장기 AS 곡선은 수직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혁신.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시겠죠? 코스트가 하락하게 됩니다. 비용이 하락하게 되니까 비용 곡선을 의미하는 AS 곡선은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임금이 경직적이다. 우리 앞에 봤습니다. 가격이라든가 가격 변수가 임금 이런 것들이 경직돼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아니면 또 착각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단기에 그 단기야 AS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률은 A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그쵸?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때는 코스트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AS가 상방이동이야. AS가 상방이동은 시험 문제에서는요, 상방, 하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좌측, 우측으로 나와요. AS가 상방이동이다. 이렇게 되면은 AS가 이렇게 변했잖아. 여기가 Y고 여기가 P입니다. 자, AS가 상방이동했다라는 것은 AS가 좌측 이동한 거랑 똑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루카스 공급 곡선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암기하세요. Y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다가 알파 P-P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Y가 있고 P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요. 수직축이 P니까 P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P로 정리하면 제 넘어가면 알파로 뺄까요? P-P는 알파로 나눠줘요. 알파분의 1 Y-YN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P는 얘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알파분의 1 Y- 알파분의 1 YN 플러스 P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얘가 기울기가 되네요. 얘가 기울기 이렇게 되고 얘가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얘가 변하는 걸로 할 거예요. 기대물가가 여기 절편이잖아. 여기 절편이라고. 그래서 AS 곡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한다라고 할게요. 여러분, 기대물가가 상승해서 얘가 P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이 절편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울기는 똑같고 기울기는 알파랑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물가가 상승 시 AS 곡선은요. AS 곡선은 상방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방으로 이동 이렇게 보시죠. 네, 이해 가시겠죠? 요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루카스 공급 곡선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은 5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다시 볼게요. 기대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기대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는 건 뭐야? AS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는 상방, 하방으로 안 나오고요. 우측, 좌측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좌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AS가 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AS가 좌측 이동하게 되면 생산량 감소한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에 기대물가와 실제물가가 같을 때 실업률과 생산량 각각 자연 실업률과 완전 고용 산출량 같다. 맞아요. 이거 다시 쓸게요. Y는 완전 고용 산출량에다가 알파는 아무 얘기 안 하면 0보다 큽니다. P-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 보시면 P가 P2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같으면 Y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기대 물가랑 실제 물가가 같을 때 실업률과 생산량을 각각 자연 실업률과 완전 고용 생산량 뭐 같게 되는 그때 생산량이 완전 고용 산출량이 됩니다. 자, 기대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높을 때 자, 이거 한번 보시면 기대 물가가 실제 물가보다 높을 때 이거야. 이거 암기하세요. 과소기대예요, 과다기대예요. 과다기대지. 과대기대예요. 과대기대. 그러니까 물가가 10% 올라갈 거로 했는데 나는 15%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한 거야. 자, 과대기대 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 이쪽 부분이. 자, 여기 보세요. 과대기대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P보다 P가 더 큰 거야. 그럼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라니까. 자, 여기다 할게요. 자, P보다 P2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국민소득은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적다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암기하시게 되면 문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시죠. 다음에 3번. 자, 유가가 상승할 경우 생산량은 완전고용량 이하로 떨어진다.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루카스 공급곡선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코스트가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 자,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니까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AS가 상방 이동합니다. 여러분, 상방이라는 것은 뭐야? 좌측 이동하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기대물가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맞죠? 기대물가가 만약에 정확하게 똑같아진다 할게요. 이렇게 되면 AS가 이거는 수직 이렇게 될 텐데 기대물가가 만약에 고정되어 있으면 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 앞에서 나타낸 것처럼 AS 곡선은 우상향한다. 우상향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루카스 공급 곡선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것처럼 기대 물가가 변화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DAS의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 한번 볼게요. 자, AD를 이동시키는 요인들 뭐가 있을까요? 그치, 확장적 재정 정책 우측으로 이동시키거나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이런 요인들이 있게 되면은 AD 곡선도 우측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S 곡선과 관련해서는요. 비용과 관련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트가 하락하는 요인이 존재하게 되거나 기대물가가 올라가면 AS가 상방이동이죠. 하락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인들 보세요. 그러면 AS 곡선이 우측이 하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60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변형 관련된 난이도 중간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딱 와졌죠. AS 곡선에 영향 미치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상승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까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 이거 아시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국민소득이 감소하면서 물가가 상승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해.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좀 뭔가 물가를 위축시켜야겠다. 이렇게 한다고요. 자, 여기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AD가 좌측 이동하는 것이죠. 통화량을 줄이는 거랑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LM이 좌측 이동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AD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얘는요. AS가 역시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랑 AS 상방이 여기 보시면 좌측 이동하는 거야. AD가 또 좌측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대폭 감소하네요. 이해되시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려보면 Y가 있고 P가 있는데 AS가 상방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이동해요. AS1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AD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총생산이 여기 보시면 AD가 또 좌측 이동했잖아. 그러면 AD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총생산이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얘가 A였는데 AS가 상방 가면서 좌측 이동하니까 B로 갔어. 물가는 올라갈지 감소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국민소득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국민소득은 이렇게 크게 감소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렇게 보시죠. 다음에 611번 한번 볼게요.
난이도 중간 정도로 해놨습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는 장기 균형 상태니까 AS 곡선 수직인 상태에서 돼 있는데 원유 가격의 일시적인 상승이 미치는 효과. 단기 AS 곡선은 우상향하고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장기에는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총수요 곡선이 어떻게 돼 있다? 우하향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원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 AS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상방 이동했어요. 자, 상방 이동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단기에는 B로 가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 단기네.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하락해야죠. 국민소득이 상승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국민소득이 불변 말이 안 되고 물가가 장기적 지속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단기에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이렇게 해야죠. 다시요.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가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근데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장기가 되면. 네, 장기가 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기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야.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경제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실업자들도 많아지는 거야. 그럼 노동자들이 임금 낮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임금이 인하된다고요. 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그래서 AS가 하방으로 이동해. 여러분 AS가 비용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AS가 하방 이동하니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가서 물가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고 국민소득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장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불변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다시 얘도 그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은근히 자주 출제되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4번은 기출변형 난이도 한데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총수요, 총공급, 그리고 잠재 GDP. 여기가 잠재 GDP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되거든요. 그림에서 경제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하면 지금 여기야 단기에 총수요가 여기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훨씬 더 국민소득이 더 높은 상황이야.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얘기하죠. 인플레이션. 잠재 GDP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하면 총수요가 지금 너무 과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수요를 여기 상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총수요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수요가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정부 투자를 줄이고 이것만 되네. 조세를 인상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뭐 그냥 답은 뭐 쉽게 알 수가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A 상태가 지금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국민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때 완전 고용 국민소득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것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과 관련된 난이도 하루 해놨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장기 공급 곡선은 여기 보시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장기의 AS 곡선은 수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Y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자연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야? 느낌이 침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이 이렇게 위축돼서 줄어드는 거라고. 자연 실업률 자체가 늘어나면
자발적 실업이 늘어나는 거니까 왼쪽 이동 맞고요. 인적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 요거 1번 휴먼 캐피털로 인해서 인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그렇지 동일한 물가 수준 하에서 장기의 AS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견되었어요. 그럼 AS가 우측 이동. 오케이. 기술 지식이 진보하면 동일한 물가 수준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측 이동 맞죠?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여러분 예상 물가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은 얘는 단기에 물가 수준이 단기에 AS 곡선이 변한다고요. 만약에 장기라고 있잖아. 장기는 어떻게 돼요? 루카스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 루카스 공급 곡선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변하게 되면 P가 그대로 따라서 변하게 돼.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된다? 없어요. 빵이야.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변하건 어떻게 되건 물가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Y는 YN에서 그대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답이 죄송해요. 5번 이렇게 해주시고요. 생산을 증가시키는 자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측 이동한다. 요거는 맞는 표현으로 해주세요. 답 체크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AS, AD 곡선만 잘 정리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IS, LN 곡선,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 잘 공부하시게 되면 거시경제학을 쉽게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정리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